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장비를 잘못 붙였다니? 인천공항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화가 난 듯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남성의 말을 듣던 외국인 여성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위에는 동료들로 보이는 많은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받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는데요. 그 순간 공항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더니 말을 건네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입니다. 과연 외국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지역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는 얼마 전 전쟁에 관련된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계속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온 지시인 만큼 저희 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관련된 방송으로 관심을 받은 만큼 대부분의 의견들은 다시 한번 전쟁에 관련된 방송을 하자는 의견과 테러나 각 나라들에 있는 범죄 조직의 주제를 다뤄보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미 많은 방송사들이 다뤘던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뻔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잡았는데요. 요즘은 일 때문에 바빴고 제가 한가한 시간에는 친구들이 바쁜 날이 많았기에 어쩌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이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고 있던 도중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한국의 치킨 매장이 생겨나서 먹어봤는데 자신이 먹었던 치킨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하면서 극찬을 했죠. 그리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나온 K-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아이돌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떠들더군요. 한 친구는 자신이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은 천국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치안의 수준이 훌륭해서 한국의 모든 곳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매우 친절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을 해왔어요. 내 친구들이 언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인지 의문이었고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몰랐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K-팝이나 음식 말고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며 나중에 친구들과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이었어요. 문득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궁금했던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언제부터 좋아한 것인지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인지 물어봤죠. 친구들의 말로는 요즘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가 유명하고 유행하는 것도 많다고 말해오면서 방송사에 다니는 내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냐면서 웃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문득 머릿속으로 북한이 떠올랐는데요. 한국과 북한은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곳이 안전하다는 친구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왜 갑자기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한국에 관련된 걸 하나둘씩 찾아봤는데요.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치안이 매우 훌륭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에 항상 거론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사들을 찾아보니 최근까지도 북한에서 먼저 미사일을 발사해 도발한다는 기사들을 보았고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어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참 안전한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의문이었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한국을 주제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상사와 동료들이 의문을 표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자 확실히 흥미로운 주제라며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으니 방송으로 만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윗선에 보고를 했죠. 윗선에서도 좋은 콘텐츠가 나올 것 같다며 촬영 허락이 떨어졌고 한국인들의 삶을 주제로 한국 문화까지도 같이 엮어서 촬영하기로 했죠. 기본적으로 사전조사를 먼저 꼼꼼하게 한 뒤에 촬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송국 내부에서는 시청률에 급급했던 것인지 빨리 방송에 내보내야 하니 지금 사전조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당장 모든 인원이 한국으로 가서 촬영부터 시작하라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엄청난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한국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출발해서 혹시나 촬영이 망한다면 모든 것이 제 탓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사전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에 최소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은 잡아놔야 했기에 조건이 맞는 곳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작비가 넉넉하지 않았고 며칠을 촬영을 하다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숙박시설을 고르고 있던 도중 마침 동료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지인이 살고 있다는 소리에 지인에게 부탁해서 조건에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팀 전원이 떠밀리듯 빠르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의 여행은 발전된 도시에서 훌륭한 인프라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해왔으나 제가 직접 겪어본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의 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뿐만이 아니라 촬영팀 모두를 충격받게 만들기엔 충분했는데요. 저희가 출발했던 미국의 공항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고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세련된 공항 내부에는 쾌적하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렇게 공항을 둘러보고 있던 그 순간 저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떠난다고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선 장비들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데 장비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만 실수로 촬영 장비를 다른 비행기에 붙여버리는 대참사가 난 것이죠. 최소한 한국을 오는 동안 비행에서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빠르게 대처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볼 텐데 이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어요. 하루만 딜레이되어도 기본적으로 인원이 생활하는 비용들과 섭외했던 장소들을 전부 캔슬해야 하고 그리고 몇몇 장비들은 대여 장비들이기에 그것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죠. 모두가 엄청난 사건에 할 말을 잃었고 혹시라도 그 장비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장비를 담당했던 직원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는데요. 하지만 그 직원만 탓하기엔 그 누구도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모두의 잘못이었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을 하는 것이 먼저였죠. 저와 동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 순간 공항의 직원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촬영 장비를 다른 비행기로 잘못 붙여서 분실했고 지금 그 장비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절규하듯 설명을 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루가 딜레이될 때마다 손해가 엄청나다며 하소연뿐이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분은 짐이 어디 있는지는 빠르게 알아볼 테니 진정하라며 저희를 다독여주시며 자신을 따라오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별 기대는 없었는데요. 직원이 안내해준 곳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직원 몇 분이 더 계셨습니다. 직원분은 저희에게 출발했던 공항과 시간을 물어보더니 먼저 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말을 해왔어요. 그렇게 3명의 직원분이 어딘가로 몇 번의 연락을 취하더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잠시 후 촬영 장비를 어디 노선으로 보냈는지 알아냈다며 다행히도 한국과 매우 가까운 일본 공항으로 갔다는 걸 알아냈죠. 이렇게까지 빠르게 알아낼 줄 상상조차 못했기에 공항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행방을 알아냈으니 빠르게 일본으로 가서 다시 짐을 붙여야겠다고 말하는 순간 공항에 있던 직원 한 분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일본에 가 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빠르게 짐을 붙여달라고 말해보겠다고 말을 해왔어요. 저희는 그 소리에 모두 놀라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일본에 있던 직원분에게 연락하여 부탁을 드렸고 그곳에 있던 직원분은 흔쾌히 가장 빠른 편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공항 직원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짐을 빠르게 찾아주신 것만 해도 놀라웠는데 바로 짐까지 한국으로 보내준다니 믿을 수 없는 연속의 상황들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일본에 있는 직원분에게 연락이 오더니 핸드폰 영상통화로 저희의 촬영 장비가 맞는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주셨고 모든 장비가 있는 걸 확인한 뒤에 가장 빠른 시간으로 1시간 뒤인 비행편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 3시간 뒤쯤에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촬영 장비를 담당했던 직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보였고 저희는 이 감사함을 공항의 직원분들에게 사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끝내 거절하며 공항의 직원으로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해왔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기에 근처의 매장에서 간식들과 음료수를 사와서 동료분들과 드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직원분께서 말씀해주신 시간이 지나자 촬영 장비가 저희 품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촬영 장비를 잘못 붙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바로 어느 곳에 있는지 찾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곳으로 다시 보내준다는 친절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건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일 처리 속도와 친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저희는 즉흥적으로 한국인들의 주제로 바꿔 일상생활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촬영을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공항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간단한 실험 카메라 형식으로 직원 한 명이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인들은 과연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촬영이 시작되었고 저와 동료들은 모두 말은 안 했지만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받았던 친절이 있었기에 좋은 영상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한국인들의 표정은 매우 차가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한국인들이 외면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 도움을 주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동했어요. 처음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 젊은 남자를 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결국 모든 한국인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에 무시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실험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하게 매우 정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을 여행해 본 많은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치안이 가장 우수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직접 경험해 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소매치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행동들을 하고 자신의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는 모습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도로 위의 차들은 교통법규를 지키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 또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면 그 어느 곳이든 차량은 멈춘 뒤에 사람이 지나가고 움직이죠. 한국인들끼리 무언가 약속이라도 된 듯 하나같이 행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호가 없는 길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길을 건너려 하자 다가오던 차는 멈추고 먼저 건너라는 손짓을 건네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했는데 아이는 길을 건너가며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길래 아이들의 행동이 저러할까 신기했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왜 이렇게 치안의 수준이 훌륭한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을 서로 지키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해왔죠.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의 수준도 대단했는데요. 교통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걸맞게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한국인들의 생활에 편리한 상점들과 시스템들이 존재했으며 치안이 좋으니 편리한 시스템들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대단함을 넘어서 몇몇 가지 항목들은 경외심마저 들 정도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촬영을 무사히 끝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영상의 내레이션을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그 외에도 한국을 같이 갔던 동료들의 인터뷰까지도 영상에 담았어요. 한국에서의 촬영 모습들도 대단했지만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공항에서의 상황들과 느낀 감정들을 담아냈죠. 편집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방영된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지역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타석을 연달아 쳤던 덕분인지 사장님은 저희에게 성과급도 따로 내려주셨고 한국의 영상을 제작하자고 의견을 냈던 저에게 동료들은 하나같이 고맙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방송에 방영되었던 영상들로는 모두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였는데요.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독보적으로 좋았고 도심 곳곳의 여유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들과 멋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이제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방송의 반응도 좋았기에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만들려는 목표가 있는데요.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듯 행동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행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인지 알고 있고 한국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국에 가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적 같은 한국에서의 일들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